그게 굉장히 멀쩡했던 것 같은데.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을 좀 살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등차 수열이나 두 번째 정비 수열에 대한 얘기를 했고, 등차 수열은 첫 항을 A1이라고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마지막 항이나 아니면 어떤 항의 일반적인 모습을 나타낼 때 우리는 AN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리고 등차는 항과 항 사이, 앞에 항과 더 진행된 항과 하나 덜 진행된 항과의 차이가 D로 일정해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공차, 먹는 공차 말고 차이가 난다 해서 공차라고 불렀어요. 그치? 기억나죠?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A, X, B가 이 순서대로 뭔 수열을 이루면 등차 수열을 이루면 우리는 이런 관계가 만족한다고요. EX 가운데 있는 중항의 두 배가 나머지 항들의 합과 같다고 하면서 요 X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등차 중항이라고 불렀습니다. 됐죠? 그러면서 이러한 수열에 대해서 쭉 알아보기는 했으나 요거에 대한 합도 우리는 찾아봤어야 됐죠? 그렇죠? 합을 우리는 SN이라고 불렀고, 합은 2분의 N하고 첫 항과 끝 항의 합을 이렇게 계산하는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첫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지금 써줄 때 빨리빨리 외우세요. 2분의 N 2A 플러스 N-1 D와 같이 뭐예요? 끝항이 일반항이죠? 그게 A 두 개를 갈라서 보면 A 플러스 N-1 D가 뭐예요? 일반항에 대한 식이에요. 그쵸? A는 안 썼구나. A는 A1 플러스 N-1 이와 같은 요런 첫 항과 공차 이용해서 뭘 찾아? 일반항을 찾았는데 이걸 갈라보면 A 플러스 M-1T가 일반항, 끝항으로 생각한다면 첫 항과 끝항의 합으로 만들어지는 이 공식을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두 번째,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 더 진행된 수열과 덜 진행된 수열의 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 하고, 다시 얘기하면 항이 진행될 때마다 일정한 값인 R을 곱한다. 이게 뭐 얘보다 큰 수일 수도 있고 작은 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걸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고 하고, 등비 수열의 일반항 A에는 A 덜의 n-1과 같이 이렇게 일반항을 찾았어요. 그렇죠? 하고 요거에 대한 합, 그러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이렇게 가는 이런 수열의 합 SN은 어떻게 해요? 1-얼분의 첫항 1-얼의 n제곱. 요거는 이 수열의 전체 항수. 여기는 n-2, 여기는 n이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뭐부터 출발해? A1부터 A의 제곱, A의 세제곱까지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제4항일 때 세제곱이니까 항상 하나씩 적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쵸? 여기는 그냥 전체 항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n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될까요? 네. 하면서 이제 우리가 등차든 등비든 뭘 생각하냐 면 SN을 이용해서 뭘 찾아? AN, 즉 합을 이용해서 일반항 AN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았었냐? SN에서 SM-1을 빼면 어떤 상황이에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M-1 더하기 AN까지 합이 SN 해서
Sn-1 뺀다는 얘기는 뭐예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더하기 An-1까지 뺀다는 얘기니까 어디까지가 사라져요? 여기까지가 사라지는 뭐야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누가 남아? AN이 남아. 그래서 SN에서 Sn-를 빼니까 일반한 AN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되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차 수열에서 그 수열의 합인 등차 수열에서 S는 AN제곱 플러스 DN 같은 꼴로 나타날 수도 있고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와 같은 꼴로 나타날 수 있는데 통상 이렇게 상수항이 등차 수열에서 상수항이 없는 경우는 뭐부터? 제 1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근데 상수항이 이렇게 있을 때는 제 1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게 아니라 몇 항부터? 제 2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확인할 때 S1과 구해진 A1의 값이 같은지를 확인하라고 했어요. 같지 않으면 누구 걸 써야 돼요? 우리가 애초에 주어졌던 S1의 값을 차탕의 값으로 써야 하겠다. 되겠죠?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의 응용에서요. 등차 수열의 응용의 하이라이트는 복리 계산입니다. 복리 계산의 원리 합계. 복리의 그 적금 넣는 것의 원리 합계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만 기본적으로 쫙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오늘 거 설명합시다. 지금 뭘 설명할 거냐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대한 설명인데 기본 13-8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원리합계에 대한 설명을 복습을 살짝 할 텐데 그게 돼야지 뭘 할 수 있어요? 그 밑에 있는 13-14 유제를 쓸 수가 있어요. 13-8이죠? 기본 13-8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난 시간에 강의한 거 다 올려놨기 때문에요. 봐야지 알아요. 봐야지. 이 조회수가 하나도 안 올라가요. 4명이면 적어도 400도 올라가야 되는데. 어제 좀 늦게 올렸어요. 어제 올리지 않았어요? 네. 늦게 올렸으니까 오늘 오전에 보고 왔었어요. 몰라요. 미안합니다. 선생님 귀찮아가지고 못 올리고 있었어요. 자. 그 복습 시켜줬잖아. 우리 다시. 자. 연이율이 R로 주어졌고요. 매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A1씩 적립이에요. 그러니까 적금을 붓는 거야. 그러니까 복리도 일정한 금액을 그냥 넣어놓고 걔를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서 몇 년에 받는 것이 있고 또 일정한 금액을 매년마다 새롭게 A1씩 1년차에 A1 집어넣고 1년 기다렸다가 또 A1 집어넣고 또 1년 기다렸다가 또 A1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적금을 붓는 형식의 복리 계산이 또 있어요. 그냥 단순히 뭐만 하면 내가 일정한 금액을 아예 맡겨놓고 그걸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복리 계산으로 이자를 계속 늘려나간다고 하면 단순하겠죠. 왜? 원금에다가 1 더하기 이자율을 매년 거듭해서 곱해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복리에서 어떻게 매년 새롭게 일정한 금액씩을 넣는 것은 조금 계산이 복잡해진다. 그거에 대한 상황을 좀 얘기를 할게요. 자, N년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을 만드는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자, 1년차
초에 내가 뭘 집어넣어요? A1만큼을 집어넣어.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내가 적금을 찾는 게 N년차 말에 만약에 찾는다고 하면 초에 집어넣고 말에 받는 거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발생시킨 무엇을? 이자를 연말에 볼 수가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1년차 말에는 A에다가 전체 금액을 1로 봤을 때 거기에 이자율을 R로 넣고 1 플러스 R을 곱하면 얘에 대한 원금에 대한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받는 원리합계 금액을 받는 거야. 그죠? 그럼 얘가 2년차 말이 된다고 하면 다시 6개 원금이 아니라 잘 봐. 이게 원금이 아니라 이게 원금이 되어서 여기다가 이만큼의 이유를 원리합계를 다시 계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A의 1 플러스 R이 원래 있고 6의 원금이 되어서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다시 1 플러스 R을 계산하는 거죠. 되겠어요? 그럼 얘는 누구랑 같이 갖고 있어, 숫자가? 이 숫자랑 같이 가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가면 N년차 말에는 A의 1 플러스 R의 N거듭제곱만큼의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제곱이 되기 때문에 복리 계산한 원리 금액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자, 그럼 이제 요거는 1년차 초에 넣은 금액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봐봐요. 근데 이제 1년차 초가 지나고 얘가 이자가 붙을 그 시기에 1년차 말이라고 했죠. 근데 사실상 1년차 말은 무엇 것 같아요? 2년차 초와 같은 말인 거야.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구분하기 쉬워요. 이건 이제 시간상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내가 이자를 받는 시기와 맞추어가지고 원금을 넣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얘가 이자를 한번 받을 때 나는 새로 어떻게 해요? 새로운 2년차 초에 2년차에 해당되는 내가 넣기로 약속한 그 금액을 다시 집어넣는 거야. 올 초에 1000만 원을 집어넣었어. 올 말이 되면 그거에 대한 이자가 생겨. 이자가 생기는 걸 내가 보면서 새로 약속한 1000만 원을 다시 한 번 더 집어넣어. 그게 이거야. 그럼 얘는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년차 말이 되겠죠? 2년차 말이 되겠죠? 1년밖에 안 지난 후에요. 그럼 A에 1 플러스 4에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요거보다 하나씩 적게 가고 있죠, 숫자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를 쭉 갔을 때는 A에 1 플러스 R에 이거보다 하나 적게 가고 있으니까 n-1이라는 원리합계 금액을 N년차 말에 이거에 대한 6대 부은 거에 대한 원리합계를 갖게 되는 거야. 그죠? 그 2년차 말 다시 말하면 3년차 초에 해당하는 얘한테 우리는 요거 이자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요거 이자 들어오는 거 확인한 다음에 3년차에 약속했던 금액을 한 번 더 집어넣어요. 그죠? 그럼 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쭉 곱해갈 건데 역시나 얘보다 하나 적은 상태에서 지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N년차 말에는 A의 1 플러스 R의 N-2만큼으로 거듭적으로 표현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넣다 보면 내가 맨 마지막에 불입하게 되는 그 불입하는 시기가 있겠지? 그때는 N년차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N-1년차 말이 될 거예요. 얘 완전히 받기 1년 전. 근데 그 시기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N년차 초가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붙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해 말에 이거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서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자를 받으면서 이것만 받는 게 아니라 얘 전체를 한꺼번에 수령하는 거죠. 졸지 말고. 그죠? 얘를 한꺼번에 수령하는 거야. 그럼 내가 매년 A1씩, 매년 1000만원씩 몇 년만큼을 부었을 때는 원금만 보면은 N 곱하기 A겠지만 각각 넣은 시기에 따라서 복리계산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 계산이 일정해. 얘는 1 플러스 R만 곱하고 그 다음 그 전전년도에 부은 거는 1 플러스 R의 제곱만큼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맨 처음에 부은 것은 1 플러스 R의 N제곱만큼 붓고 있는 거예요. 요거의 함수는 N항이겠죠? N개의 항이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비율을 곱해가는 수열이 됨을 알 수가 있고 일정한 비율에 곱해가는 수열임을 알 수 있고 첫 항을 A로 공비를 1 플러스 R로 공비를 같은 R이 아니에요. 공비를 1 플러스 R로 생각하면 합계를 우리는 어떻게 냈어요? 첫 항이 A가 아니죠. A 곱하기 1 플러스 R이에요. 그쵸? 그러면 공비는 1 플러스 R이고요. 마이너스 2. 원래 공식이 뭐예요? 1 마이너스 R분의 A의 1 마이너스 R의 N제곱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또는 R 마이너스 1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이 계산에 맞춰서 이 조건에 맞춰서 집어넣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조건에 맞춰서 집어넣어서 생각하면 이 R 대신에 공비인 1 플러스 R을 집어넣고요. A 대신에 첫 항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얘로부터 얘까지 합이니까. 그치? 그러면 A의 1 플러스 R이 뭐야? 첫 항이 되고 공비는요? 1 플러스 R의 N제곱이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공식이 되죠. 앞으로 됩니다.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산하게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초에 넣고 맨 마지막에 받을 때 언제 받았어요? 말에 받았어요. 만약에 얘를 말에 집어넣었다고 하면 얘가 1년 그러니까 얘가 말에서 말까지가 1년차 말이 아니라 2년차 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수가 하나 줄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말에 집어넣고 집어넣으면서 받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될 기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A가 첫 항이 되고 A의 1 플러스 R의 n-1제곱까지가 합이 되는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변화가 요 말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1 플러스 R이 사라져요, 여기서. 왜? 첫 항 자체가 이게 없기 때문에. 되겠어요? 아니면은 초에 집어넣고 초에 받는다고 하면 똑같아요. 근데 초에 집어넣고 말에 받는다고 하면 초부터 말까지 1년이 되게 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첫 항이 이렇게 바뀐다고요. 일단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문제 요 형태의 구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거고요. 저거를 설명하면서 한번 볼게요. 그때 유제 13-14 지난 시간에 계산했나요? 했죠? 지금 이게 돼야지 기본 문제 13-9하고 그 문제 비슷한 유형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선생님이 지금 정성을 들여 설명하는 중이에요. 자, 월요일이 0.2%고요. 매월마다 복리로 1월에 매월 1일에 초에 100만 원씩 집어넣기로 했어. 그래서
5년인데요. 이거는 월초에 집어넣는 거니까 월 단위로 집어넣는 거고, 얘 기간은 5년으로 잡았으니까 총 60개월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아니, 지금만 잘 들어도 지난 시간 거 거의 다 만회가 된다고 들으라고 잘. 응?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 이제 이 첫 개월차 초에 얼마를 집어넣어? 저거랑 똑같이 계산해 볼게요. 100만 원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1월차 말에는 어떻게 해요? 100에다가 원리를 계산하는 값을, 이유를 곱해주겠죠? 근데 얘는 어때요? 0.2%인데 100분의 0.2니까 1000분의 2로 해서 0.002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근데 원리 합계라는 게 원금에다 이자를 합쳐야 되니까요. 1 더하기 0.002라고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가 2월 말이 되면 6의 원금이 돼서 100 곱하기 1.002가 한 번 더 곱해지겠죠? 그쵸? 그럼 얘가 이제 60개월 말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100 곱하기 1.002에 60 거듭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월 초에 한 번 넣고요. 1월 말이 되면 얘가 이자를 받겠죠. 얘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라고요? 2개월 차 초라는 말인 거야. 정신 차려! 돼요? 2개월 차 초라는 말이에요. 2개월 차 초가 되면은 내가 약속한 100만 원을 한 번 더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얘가 한 달이 더 지나가면 얘는 2월 말은 3월 초라는 얘기야. 근데 얘가 이자를 그때 되면 한번 받게 되겠죠. 그래서 1.002가 한번 곱해지는 거야. 그러면 3월 초가 되었기 때문에 세 달째 불입해야 되는 원금을 어떻게 해야 돼? 납부를 해야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하나 적게 곱해져가지고 쭉 오기 때문에 100 곱하기 1.002에 59제곱, 얘는 하나 더 주니까 100 곱하기 1.002에 58제곱, 이렇게 쭉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59개월 말일 때를 한번 생각해봐. 그럼 이때 불입하는 뭐가 있겠어? 마지막 불입금 100만 원이 있겠죠. 응? 또 59개월 말이라고 하는 건 60개월 초니까 60개월 초니까 초 계산하면은 1월 초부터 60개월 초까지니까 60번 납부한 게 되는 거야. 그치? 5년이면 60개월이니까. 그럼 얘는 60개월 초, 다른 말로 하면 59개월 말에는 집어넣은 게 60개월 말에는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고 끝나. 그럼 이 전에 거는 이자가 두 번째 이자가 붙은 상태겠죠? 이렇게? 졸지 마라.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요? 요거에 대한 합인데 어떤 수열이야? 첫 항이 얘가 되고 얼마씩 곱해가요? 1.002씩 곱해가는 그런 수열이 되는 거야. 그거에 합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 대한 첫 항을 뭘로 계산해? 100 곱하기 1.002로 계산해. 왜? 처음 더하는 게 이거니까. 그럼 공비는요? 1.002를 계속 곱해갖고요. 그래서 공비 수열의 합 SN은 얼 마이너스 1분의 A 얼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졸지 마라. 그러면요. R이 1.002 이거 빼기 1은 원래 있었던 애고요. 그 다음에 첫 항에 100 곱하기 1.002가 되고
괄호 열고 1.002의 1제곱 n제곱인데 우리는 지금 60개월이니까 이 전체 항이 몇 개예요? 이거 지수가 1로부터 60까지 나왔으니까 60개의 항이에요. 여기 1입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되죠? 적기라도 하세요. 적으면서 졸음을 좀 잡고 하라고. 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만들어. 자, 그러면 여기 소수점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요. 이거하고 똑같이 분자 보면 1000씩 곱하면 얘는 1.002 빼기 1인 여기 곱하지 말고요. 일단 빼면 요거의 계산이 0.002니까 1000씩 곱하면요 2분의 100 곱하기 1002가 될 거고 1.002의 60건 제곱을 우리는 1.13이라고 했어요. 1.13 빼기 1. 그럼 얘는 뭐가 돼요? 0.13 되죠? 그죠? 그러면 2분의 0.13 100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3 곱하기 1002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 501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얼마야? 3015 105 6513 맞나? 그래서 이게 6513만 지금 우리는 만 단위로 계산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되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이자가 발생하는 구조를 알면 얘는 결국에는 나중에 이거를 쓸 필요 없이 이것만 갖고 그냥 풀면 되는데 얘가 최초 불입을 월 초에 하는지 월 말에 하는지만 잘 구분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자, 이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 옆에 13-9번 한번 해봅시다. 자, 240만원짜리 아주 고가의 컴퓨터를 샀어요. 근데, 단값인 120만원은 일시불로 사고요. 일시불로 내고요. 120만원은, 할부로 냈어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 할부예요? 6개월 나오는 거니까 6개월 할부로 내기로 했어요. 자. 월이율은 0.4%. 0.4%면은 곱하기 10 하면은 1년에 4.8% 정도 되니까, 물론 복리긴 하지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조금 높은 편이죠. 대략 5% 좀 넘게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카드 할부 내는 거보다 많이 싼 편이에요. 이거라도. 좀, 보세요. 어깨 쫙 펴고 그러고 있으면 당연히 졸리지. 그러고 가서 동영상도 안 보면서 그렇게 졸고 앉아있어. 자, 봅니다. 그러면 이거 뭐 응용됐다고 뭐 볼 것도 없이요. 보세요. 120만원 이미 내가 냈기 때문에 뭐에 대한 것만 해결하면 돼. 120만원만 할부로 내면 돼. 자, 보세요. 할부의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내가 만약에 3천만원짜리 자동차를 샀다. 근데 만약에 전액 할부를 끊었다. 60개월로. 그러면 있잖아요. 어떤 얘기냐면 차는 내가 인허를 받았죠, 이미? 차는 이미 받았단 말이야. 그럼 차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전액 할부로 했다는 얘기는 3천만 원을
전액 내가 빌렸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3천만 원을 빌렸으면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따지는데 뭘로 따져? 복리로 이자를 따져. 복리로. 그러면은 3천만 원에 대해서 60개월 복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